먼저 박관영 전 국회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큰 어른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무대 위에 올라옵니다. 오늘 박형준 의원께서 국가 위기에 관한 대토론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정치인들 정신 좀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위기를 느낍니다. 왜? 나는 평생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모여서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앞장서는 일을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은 용감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없어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관영 전 국회의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박찬종 전 국회의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즘 통쾌한 정치 분석과 직설로 TV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관영 의장께서 한 1분 30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이 어떤 기회가 닿아서 가끔은 그런 기회에 제가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나무랐어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자유한국당에는 뭐 저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신한국당 시절의 상임 고문을 끝으로 20년 야인 생활을 하지만은 그 DNA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막상 면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난날 자유한국당을 되게 나무란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더 세게 때렸다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한국당 여러 인사들이 면전에 계시니까 그 점은 제가 부담을 덜었어요. 면전에 있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 부담을 덜었는데 아마 자연히 문재인 정권 때리던 강도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게 때리지만은 면전에 있으니까 더 약하게 오늘 때리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웃으시네. 저는 여러분들께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보수적 질서가 확립돼서 이것이 보수다라고 할 만한 가치가 아직 정립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우리 헌법 질서가 어느 단계까지 정립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 의사 행태, 공천 행태, 정당의 운영, 지자체 운영,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조항 등에 대해서 이만하면 이게 지킬 가치가 있다. 청문회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율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미국식으로 한다. 그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보수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는 아직 생성 단계에 있다. 보수가 생성 단계에 있는데 그걸 뭘 근거로 진보가 있느냐.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에게는 좌우밖에 없어. 좌는 오로지 평양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국가 2체제 나아가 연방제로 가고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의 합의된 어떤 체제로 그렇게만 가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때? 이렇게 정권을 잡고 모든 그 깽판 쳐도 남북대화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선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도 깨뜨리고 한미동맹도 위태롭고 하더라도 이 정권의 기득권, 이 기득권에서 이 내뿜는 자리, 이권, 돈 이것만 지키면 남북관계에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나 몰라라도 그런데 어떤 아주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반미 자조를 부르짖던 그 80년대 운동권 출신들 대부분이 그 아들, 딸, 새끼들을 전부 미국 유학 보낸 이런 아주 극명한 이중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지 모르는 위기니까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체제의 위기. 그럼 이게 어떻게 우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년 4.15 선거 전에 폭발적인 어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정권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불가능 그런 과정에서 4.15 선거까지 간다 한다면 이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이 우당을 포함해가지고 3분의 2 의석 확보를 목표라고 해요. 3분의 2 의석.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원내 현재 제1당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 탄핵선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탄핵선. 저기서는 개헌선을 달라고 한다면 이게 우파 진영의 제1야당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의 확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이 시간 이후에 황교안 대표하고 한국당 관계자들이 제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공개 방송 등에서 참 간이 작은 사람들이다. 아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간이 작은 사람들이다. 포부가 작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소소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분의 2 의석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권영진 시장도 와 계시고 그런데 TK, PK에 뭐 이렇게 가면 TK, PK는 이 석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담을 못해. 4.15 선거니까 작년에 6.13 선거에 6.12 싱가폴 합의에서 기만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그날 오후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새벽서부터 그날 종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곧 종전선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압도돼갖고 멍청한 경상도 사람들까지 저기 울산시장 김 시장까지 낙선시켜버리고 말이야. 이런 바보짓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4.15 선거를 두고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제 눈에는 문재인 정권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만.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조국이를 법무장관 시키려고 덤벼들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합인데 말로 통합하자 해서는 안 돼요. 통합의 고리는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 한쪽은 탄핵 찬성했던 유승민, 김무성, 그 중간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우리들, 요게 이제 3자가 이걸 이제 이렇게 끌어매야 되는데 탄핵 오적이라고 이래갖고 여기 태극기 부대에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탄핵 오적, 뭐 유승민, 김무성, 뭐 김성태, 권성동 뭐 이렇게 하는 그걸 거르는 한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거르는 한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탄핵이 왜 탄핵에 이르는가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이 있었던 친박 핵심들부터 그걸 반성을 해야 돼요. 왜 탄핵이 되는가? 왜?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다. 공천 파동에서 무수한 이게 우리 식구 안에 반대파를 양산해냈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각각 지역에 갖고 유승민이는 무소속으로 어렵게 당선되고 다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걸 품었어야지. 품었어야지. 그 선거 결과를 두고. 아,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압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갔던 사람이 그 뒤로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는데 들어오라 소리를 하는 대통령이 없어서 그런데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그러니까 한때 삐끄러져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도 부르고 김무성도 부르고 전부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 그리고 막걸리도 주고 돈도 줘야지 돈도.
아니 제기를 국정원 그 돈이 대통령이 쓰는 돈이지. 그러면 이명박과 박근혜 때만 쓰고 그 이전이고 지금 대통령 그러면 안 쓰나 그걸? 다 뒤져봐야 돼. 어느 날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상처를 안 물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전혀 안 하고 내팽개 쳐놨다. 그 정치도 어느 순간에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 들어가서 60여 명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게 이런 정확한 정보도 박근혜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전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품성상 이걸 못 품었고, 그래 탄핵이 돼. 그럼 지금은 어찌해야 되느냐? 저는 유승민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만나서 강력히 권고하려고 합니다. 나는 제가 아버지하고 친구뻘이 되니까 나는 자네가 탄핵에 찬성했던 심정을 잘 이해한다. 공천에 물 먹고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저는 거기가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공천이니까 여러분들이 유승민은 국회의 의석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간절하게 호소해가 당선됐는데, 그러나 그 뒤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일어나는 이 국채의 위기에 당면해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섭섭한 일이 있고 친박에게 당한 것이 억울하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결과를 두고는 그래 내가 좀 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마음을 먹고 이 탄핵만은 내가 찬성 안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후회하나 안 하나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후회 안 한다 그러면 딱이라도 때릴 생각이에요. 그 후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대구 동구의 공천 내 바라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공천하는 사람을 민다. 나는 국회에 안 들어간다. 그 자유한국당 문간 안에 텐트를 치고 자네 같은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이 국면이 이런 위기다. 그러니까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가가지고 유영아 변호사 같은 이가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슨 이자도 안 넣어주고 책상도 안 넣어주고 섭섭하다 이런 따위 소리를 이거 이렇게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교도소라고 하는 데는 그게 이미 정권이 바뀌고 이게 무서운 데인데 함부로 거기 책상 넣어주고 글상 넣어주고 규칙 위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받아내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줘야 되고, 유승민 쪽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메시지는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모든 건 내 책임. 내가 한때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진 바가 있으나 이 결과를 놓고 봐라 이게. 내가 탄핵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말이지 국채를 위협하는 이런 정권이 탄생돼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된 거. 이게 내 책임 아니냐 이게야. 내가 먼저도 책임이다 이게야. 그 나를 잊어라. 나를 넘고 가라. 그래 전부 합쳐라. 그럴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까? 국가원수고 대통령을 지낸 분이에요. 그래 황교안 대표가 의왕교도소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한 번 하고 안 된다, 두 번 하고 한 10번쯤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럼 글을 써서 각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걸고 이 유승민 쪽은 그렇게 걸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현재 내 기득권도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겠다. 이걸 걸어야 돼. 그래야 내년 4.15 선거에 민주당과 우파 세력 단일 후보가 맞짱을 떠가지고 그래서 3분의 2 탄핵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에 탄핵선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내가 10분 넘었지? 네. 괜찮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진 시장님은 지금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님을 맡아서 굉장히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쟁쟁하신 선배님들 또 황교안 대표님 또 원희룡 지사님 계신 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중앙 정치를 떠난 지 한 7년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으로서 지역의 행정의 책임을 맡은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사실 중앙정치의 감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은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보수 정치권의 우리 지역 시민들의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어렵다,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 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가 걸러서 지금 대구의 중심가에 점포들이 문을 닫고 또 업종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봐야 또 몇 달 후가 가면은 또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년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이걸 극복하고 내일에겐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딱 그 경계선상에 지금 있는 모습들을 지역의 시민들의 삶을 보면서 느낍니다. 서울에서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서울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택시 타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근데 서울이 기침하면은 지방은 독감 걸립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눈물의 수고도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씨 왕조 시대에 버금가는 강력한 중앙 집권 모든 권한을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이 중앙으로 대변되면서 사람도 돈도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립니다. 지역에서는 참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뭔가 개척하려고 해도 참으로 어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어렵다, 서울이 어렵다 그러면은 지방은 무지무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결국 풀어주고 희망을 제시해줘야 될 영역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실종된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정치인들이나 정치주들이 얘기하는 국민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21개월째입니다.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포항 흥해 체육관에 가면 아직도 208명의 사실은 난민 아닌 난민이 되어서 텐트 속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 발의한 지 언젠데 지금 낮잠 자고 있습니다. 낮잠 자는 이유도 이유 아닌 이유입니다. 이 법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건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건가 이거 가지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아직도 난민 아닌 난민 208명이 이게 지금 우리 정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정치 이렇게 만드는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권일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뭐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제가 야당 소속이라고 험한 표현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동체 국가 미래는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정권을 연장하고 선거에 승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보수 야권은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보수 여권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이 멸렬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도 우리 보수 야권끼리 서로 더 공격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이 비판해봐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민들에게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에서 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 자유와 공화가 결과적으로는 좀 대한민국 정치의 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그러려면은 여권 비판하기 이전에 보수 야권이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목소리를 이런 뜻들을 하나 모으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들이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의 몇몇 국회의원들 만나서 들어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굉장히 낙관합니다. 이 정권이 경제 엉망, 갈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안보는 불안해질 거고 외교는 엉망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안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구 경북 분위기를 보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민심들 저한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노원을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전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 정권도 민주당도 정말 싫다는 겁니다. 너무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더 밉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 영남을 보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다 합쳐봐야 65석밖에 안 됩니다. 거기 완성을 해도 거의 과반 정도의 의석이 있는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지면은 내년에 어차피 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선거 3번째라서 2번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 풍속에서 2004년도 떨어졌을 때 한 2,000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선거 질 때는 한 1,800표 졌습니다. 제가 이길 때 5.4%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 선거란 게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서 내년에는 이 정권이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 많이 고쳐야 됩니다. 보수 야권이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혁신 경쟁 그동안 바른당 만들어지고 새누리당 시절에 혁신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웃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게 무슨 혁신 경쟁이냐고. 그런데 서로 혁신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혁신 됐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는 넓어졌습니까? 저는 지금 보수에게 주어진 혁신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소리를 버리고 대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면 그것이 혁신의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통합 후 혁신으로 가야 된다.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잃어버린 정권 탄핵입니다. 지금 현재도 서로가 총질하는 게 탄핵 책임 공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시대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벼슬 하는 사람, 저처럼 저 광역단체장 하거나 국회의원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 저쪽 당에 있습니다만은 탄핵에 책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탄핵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모면하고 내년에 어떻게든지 간에 탄핵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는 분들을 표를 모아서 자기는 살려고 책임 공방 벌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아마 탄핵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규명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탄핵에 둘러리 쓰면서 숟가락 얹어줬던 사람들은 야권에 있습니다. 어찌 야권에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선통합의 길 속에서 탄핵 책임 공방은 일단은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통합하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통합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지금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거 보면 보수가 뭐냐고 물으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법치 이 정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는 국민들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고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고 나는 법치를 부정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보수를 적폐로 몰면서 오히려 법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의 가치 중에서 우리가 보수의 가치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절대 보수 지지층의 외연도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더해서 우리의 보수의 가치였지만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수구 꼴통이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고 이렇게 몰렸던 가치들, 인권의 가치, 우리의 가치입니다. 평화의 가치, 우리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좌파들은 좌파 독재의 가치입니다. 인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의 가치,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언제 전쟁의 가치입니다. 오히려 좌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혁명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전쟁도 그 다 수단화한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평화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자치와 분권의 가치 선진국들이 그래도 중앙정치가 흔들릴 때 그리고 중앙경제가 어려울 때 지키는 것은 지방입니다. 자치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치분권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분권의 가치를 자꾸 내각제로 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국가 경영의 틀을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경영 틀에서 지방 분권과 자치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우리 미래를 위한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 분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경청합니까? 그 가치도 우리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보수 그리고 닫힌 보수가 아니라 열린 보수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는 마지막으로 행태입니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그분들의 철학을 가지고 실망을 안 합니다. 행태를 가지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를 또 다른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저도 부족하게 정치를 시작했고 여기 왔습니다만 최소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은 있어야 됩니다. 당이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은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쟁하는 방식, 저는 무슨 5시간 릴레이 단식한다 그럴 때 나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리 놓고 당은 너무나 어려운데 국민들은 보수 국민들은 어려운데 작은 자리 하나 놓고 그거 아기다툼하느라고 거기에 국민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행태적 보수의 개혁해야 하는 저는 이 부분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내년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차 타고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이 여기 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1분만. 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에도 우리 보수 쪽에 이런저런 분들이 출마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의 지도자들을 지금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자기 희생적인 것, 헌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네임밸류가 있고 할 만큼 하신 분들은 총대 메고 좀 수도권에 나오셔야죠. 황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보수의 간판입니다. 황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 저는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희생적인 결단, 헌실적인 결단 이것이 저는 보수 지도자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이제 마음을 보수에 잃었던 멀리 갔던 국민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절이 왔으면 좋습니다. 비록 지방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멀리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 과거 보수가 어려울 때 늘 먼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현재는 보수 통합을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힘차게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박관영 전 의장님을 비롯한 또 박찬종 대표님을 비롯한 대선배님들 그리고 온갖 어려운 우여곡절들을 함께했던 동지분들, 과거의 동지분들 뵈니까 참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들 가슴에 칼 맞은 상처들이 다 있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같은 아픔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보수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고요.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현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완장으로 바꿔치기 해서 지금 2년 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끼워 맞추기 위해서 동맹과 충돌하고 기업에는 벌을 주고 경제의 비용은 값없이 인상시키면서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은 이게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권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는 것인데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깃발이 뭉쳐져 있을지 갈라져 있을지 요즘 우리 국민들 모인 자리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기를 하는 걸 봅니다. 몇만 원씩 걸더라고요. 야권 통합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절대 안 된다는 쪽에 거는 사람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촛불 분위기로 잘못 찍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한국당 찍어?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 한국당이 문제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해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선의 눈높이를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국가의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누리기 위해서 있는 집단 같다. 바로 이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 문제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 해법도 결국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공학적인 정치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민심의 바다에 튼튼히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민심이고 배를 가라앉히는 것도 민심입니다. 탄핵을 했던 것도 민심이고 촛불 들었던 것도 민심이고 그 촛불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들고 싶은 그것도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통합을 주제로 그 제주 도정에도 바쁜 사람 몇 달 전부터 오라 해서 제가 나라 걱정과 야권 통합에 대한 저도 나름대로 순정과 충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마는 저는 첫 번째로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민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은 권력이고 우리는 민심입니다.
저쪽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자기 훈장을 삼아서 기득권화되었습니다. 지금 법무장관 후보 사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력의 문제이고 권력을 이미 장악한 실세 386 권력 집단 내부 서클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기득권화됐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탈되어 있고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직이라는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권력은 쥐고 있고 대통령의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또 우리 문 대통령 고집 보통 고집이 아니더라고요. 최고집 저리 가라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외통수 고집불통의 오만이 결국은 권력의 끝판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때 우리가 권력만 의식하고 민심을 소홀히 하다가 탄핵도 당하고 촛불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분수령을 넘어서 우리가 민심을 대변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현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결집된 스피커 대변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직 시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심에 의한 권력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바로 내년 총선은 3년 된 촛불 민심이 기득권화된 가짜 촛불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통합은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누가 누구를 배신했냐, 누가 가출했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가장이 잘못한 것이고 살림을 잘못한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지. 통합의 명분이 깨지고 세력의 울타리가 깨지고 국민들을 볼 낯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우선일까 저게 우선일까 방법에선 이게 나은 걸까 저게 나은 걸까 모두 쪼가리만 갖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상처를 안고 흩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탄핵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탄핵을 했던 그 지점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현재에 누가 한 울타리로 모이고 어떤 깃발 아래 어떻게 민심의 목소리를 모아서 권력을 심판할 민심의 힘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려면 지금 야권에는 깃발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황 대표님도 와 계시고 유승민 대표는 안 계시지만 가장 측근인 신성범 의원도 와 있는 것 같고요. 예, 안철수 대표님 측근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로 마음을 내고 또 서로가 충실히 서로의 메신저를 그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저는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안 된다. 출발점에서는 그런 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결혼식장에 누가 손잡고 들어올지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탄핵을 어쩔 수 없이 했던 세력 모두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과 미래를 가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픔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합치고 울타리를 합치고 깃발을 합칠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합치기는 모두 합쳐야 되는데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도는 당연히 큰 집이 해야 되고요. 큰 집에 지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 황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주도는 항복을 받거나 누구를 혼내거나
독식하기 위한 것, 자기 식구들을 끼리끼리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호떡을 나눠야 되는데요, 공정하게 나누는지 이게 늘 시비가 됩니다. 그러면 호떡을 나누는 칼은 한 사람에게 주면 나눴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칼을 안 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죠. 분배하는, 조정하는 칼과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몫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배분하고, 그런 면에서는 주도권을 가지면 그 몫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대의는 우리 그동안 멀어졌던 민심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당내의 통합 정치를, 당내의 토론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와 통합의 물결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꼭대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력한 대여 투쟁, 현장의 민생을 챙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를 탄핵의 피해자이자 책임으로서 서로가 상처를 보듬고 가려는 그러한 자세의 전환이 첫 번째고요. 통합에 대한 주도와 당내 정치, 그리고 당 간의 토론, 그리고 물밑 조정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앞으로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강력한 공동의 투쟁 사업을 통해서 함께 사선을 넘으면서 진정한 우리 통합의 속살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깃발도 좀 정비를 해서 시대에 맞는 깃발 내세워야 될 거고, 당 이름은 아마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당의 얼굴들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강세, 보수 지역의 강세 지역의 한쪽 노만 젓는, 그래서 제자리를 도는, 뱅뱅 도는 노가 아니라 우리 강세 지역의 노와 수도권 경합 지역의 양편 노를 힘차게 저어야 저는 이 민심의 파도를 넘어서 우리 나라를 구할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우리 당장은 국정의 견제 세력, 나아가서는 다시 수권 세력으로서 우리 보수 중도 세력이 강력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된 많은 분들의 정말 큰 결단과 노력을 바라고요. 거기서 비록 제주도에 있습니다마는 제주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저희들도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야권 통합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그 멀리서 오신 도지사님들을 위해서 말씀 순서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박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박찬종, 저로 말하면 대선배님이신데 최근에는 방송으로만 듣다가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제가 와서 듣기를 잘했습니다. 직접 들으니까 쓴소리를 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 또 시장님 두 분의 말씀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신 여러 분들 한 분 한 분도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그동안 노력해왔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총체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드리질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고 민생은 말 그대로 도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이런 사실 아닌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맨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룬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뤘는데 불과 2년 지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미 빠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의 하나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진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사실은 많은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최근에 20대 총선에서 졌지 그 앞에 훨씬 더 많은 선거에서 이겨왔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면 왜 최근에 총선에서도 지고 또 대선에서도 지고 지방선거에서도 졌는가?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나뉘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국정을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제 결론은 우리가 나뉘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때 첫 메시지가 통합이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겼을 때는 분열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을 때 이겼습니다. 분열을 이기지 못했을 때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통합만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통합의 기운이 아직 싹 트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많지만 서로 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정당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정당들의 리더들이나 구성원들이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물꼬를 지금 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임이 그런 통합의 물꼬를 트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박수를 받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이겨온 나라였어요. 제가 1957년생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60불이었어요. 60불.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 가지고 1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릿고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큰
간단 없이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서 지속해 왔는데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힘은 결국 우리 자유우파에 있다. 자유우파가 이길 방법은 결국 통합밖에 없다.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나왔고 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까 여러분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당원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또 저와도 같이 이제 논쟁하면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싸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싸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싸우지 못한다 이런 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당에 간다고 그랬더니 그 당 싸우지 못하니까 가서 좀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말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그리고 나아가서 역량 있는 대안정당이 되자. 이렇게 우리 당원들하고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고 대안이 없지 않냐 너희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때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속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8월 9월 되면 국민들에게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우리 전문가들과 또 국회의원들 여러 우리 당 안에 인재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만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 중요한 하나가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인재가 빠져나갔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분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하고 그저 빠져나간 뒤에 남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재를 모으자, 인재 영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우리가 앞장서서 끌어가자고 하는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말씀드릴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내부 절차들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왔더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후원회라는 게 있지 않냐? 후원회에서부터 후원금을 좀 받아봐라 그랬더니 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후원회를 열었다가 그거 뭐 몇백만 원 들어오고 말면 그 당 망신 아니냐? 그런 자신감의 부족. 그것 때문에 이걸 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 새내기 아닙니까?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당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후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도전하는 정당으로 하나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바꿔가야 되고 더 혁신해 가야 합니다. 혁신과 변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따끔한 질책의 말씀도 더해 주시면 저희의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의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 살리기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경제가 망했다, 민생이 파탄에 빠졌다, 안보, 국방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대한민국을 살려서 우리가 꿈꾸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아까 얘기했던 평화, 우리 이런 모든 헌법적 가치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큰 뜻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살리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큰 기치 아래 작은 소화를 내려놓는 큰 틀의 통합의 방향들을 만들어 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뜻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부터 변화해서 혁신의 새길, 통합의 새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또 박수로 격려도 해주시고 따끔한 질타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합과 혁신을 위한 제언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열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